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팟캐스트를 녹화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, 저희가 뭐 전문가여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아마 저희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이라는 콘텐츠를 갖고 꾸준히 한번 녹음을 해보고 팟캐스트를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지호고, 제프님이신데,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제 왜 경제 자유를 꿈꾸는지, 그리고 서로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, 우선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제프님은 경제적 자유를 왜 꿈꾸셨어요? 저는 지금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것 같지는 않고, 사실 되게 엄청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, 내가 추구하는 것도 저는 이제 기업가의 꿈을 꾸고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게 경제적 자유랑을 꿈꾸는 사람들과 그런 꿈들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. 나도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구나. 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되게 중요하구나, 이거를 꿈꾸지 않으면 되게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 경제적 자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신 거는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? 저는 경제적 자유 하면은 지금은 교육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놀면서 돈 벌고 싶어 하네?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네? 게으르는 사람 아니야? 이런 사실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꿈이 없고 그냥 현실에 오히려 안주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바뀌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?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바뀌게 된 계기는 사실 친구들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뭐 부동산에 관심 있었던 친구들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 있었던 친구들은 이 얘기를 참 많이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귀에 안 들어왔고 오히려 좀 되게 방어적이었었는데, 우연히 이제 EBS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경제적 자유를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삶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. 저는 사실 본능적으로 좀 경제적 자유를 꿈꿨던 것 같은데,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얽매이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오로지 이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꿈꿨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했던 일도 창업 비스무리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컨설팅 일을 했었지만.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희 제프님하고 금융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또 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제프님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을 그러면 우선적으로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었던 건가요? 저는 취업을 할 때부터 제가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으로 일하긴 했었어요. 저도 대기업보다는 작은 회사에서 자율도도 높고 제가 하는 만큼 인정받으면서 내 시간을 내가 좀 많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죠.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쨌든 개인적인 성장과 역량에는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건 맞는데, 이 전반적인 모든 게 어쨌든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했을 때 제가 낸 성과의 대부분 사실은 제가 일했던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사실 일이 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단순히 내 시간을 다 쓰고 있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내 일의 가치가 대부분 전달되는 거는,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전달되는 거는 내 월급이 아니고 사실은 회사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거 차이가 있구나, 그런 거 나중에 알게 됐죠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해오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경제적 자유로 다가가고 있었던 길이 아닐까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 그런 갈망을 갖게 되신 것 같아서, 사실 저도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창업 아닌 창업을 해봤기도 했고, 그리고 뭐 투자도 하고,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공부도 하고 있는데,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
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창업이 아닐까? 전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주변에 뭐 창업 컨텐츠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제프님하고 이런 준비도 하고는 있지만 제프님이 생각하시는 뭐 좋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? 저도 물론 창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. 네,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식은 결국에는 나의 수입이 내가 소유한 무엇으로부터 나온다, 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나온다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 시스템이 주식 자본일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은 자본이고 그게 이제 회사라고 하는 자본일 수도 있고 또는 주식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형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카페나 이런 카페일 수도 있고 사실 치킨집일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내가 하는 만큼 충분히 합당한 보상이 들어오고 심지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들어낸 어떤 프로토콜 덕분에 수입이 생긴다라고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장사를 하면 이게 내 시간을 갖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스스로 나의 시간을 통제하면서 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내가 빨리 만들어서 뭔가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장사라는 컨텐츠가 이게 경제적 자유로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로는 저한테는 보이진 않았고 그래서 뭔가 창업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면은 좀 더 좋은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?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요새는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프님하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도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스터디를 좀 계획하고 있는지 좀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바로 스터디가 필요한 공부가 부족한 사람인 것도 굉장히 맞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경제와 금융 쪽에 대한 펀더멘탈,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체력들을 좀 길러야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.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사실 이런 경제금융 공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 같아요. 당장 나한테 돈이 떨어지나 기본적인 저식을 기르는 것과 좋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좋은 흐름을 타서 벌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런 거 대신 장기적으로 내가 이 기본적인 지식을 길러야 돼?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그걸 어떤 형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서비스가 될까 어떤 일이 될까라는 게 이 스터디를 통해서 발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제프님도 초보니까 이런 초보들을 타겟으로 좀 스터디를 운영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? 저도 지금 초보지만 필요성을 인지한 초보라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필요성을 인지한 초보. 네. 사실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고 어차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10년으로 생각해야 돼? 뭐 그때 가면 어떤 그쵸. 수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사실은 어떤 스터디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은 알겠고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나한테 맞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찾고 있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이 스터디를 같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그게 아니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서부터 이제 의심이 많다면은 사실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지 않을까. 왜냐면은 돈을 써가지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죠. 보면은 뭐 매주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캠핑을 매번 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많이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포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스스로 아직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저 스스로도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잘한 소비의 즐거움을 애초에 잘 못 느끼고 있었고 다른 더 큰 즐거움이나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포기하는 게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스스로 유지비가 많이 드는 비싼 취미를 가지고 있고 매년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상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내 생각을 바꾸기가 저보다는 훨씬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경제적 자유를 더 꿈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소비를 줄여 나가는 게 맞지만
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결국에 투자도 해야 되고, 근데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의 콘텐츠도 발굴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, 그거 이외에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투자를 재테크 같은 것들을 잘 하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, 다만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경제적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향후에 저희가 운영하게 될 이제 스터디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일주일이나 2주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컨텐츠를 만들어서 팟캐스트로도 올리고 스터디도 운영할 예정이라서 저희 내용에 저희 이런 플랫폼 아니면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,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표현하는, 스터디? 그냥 스터디가 낫다. 네, 스터디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아직은 저희도 초보고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이 그룹을 만들어 나갈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스터디고, 이게 좀 발전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도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스터디 운영 방식이 매뉴얼이나 프로토콜 잘 생기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저희가 많이 생기게 된다면, 그 이후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잘 도와줄 수 있는 스터디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플랫폼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저희의 스터디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뭐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뭐 투자나 뭐 재테크, 포트폴리오 이런 것만 얘기할 건 아니고, 그리고 저희가 절대 안 할 거는 그런 거잖아요. 뭐 종목 추천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싶은 콘텐츠 아니니까, 혹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뭐 창업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모셔서 대화를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호였습니다. 제프였습니다. 네.